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입니다. 바이크에 이제 막 입문한 초심자분들, 아니면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다리가 짧은,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김치맨 쇼다리분들 이런 분들 바이크 볼 때 유독 민감한 부분이 있죠. 바로 시트고입니다. 사람이 탔을 때 이 시트 포지션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차와 다르게 이륜차는 이 정해진 시트 포지션과 높이에 따라서 라이더가 그냥 그 차에 몸을 맞추고 알아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의 신체 구조라던가 키, 신장 같은 타고난 부분에 따라서 내가 탈 수 있는 바이크가 있고 타기가 어려운 바이크가 있는,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고 제약이 생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시트고가 낮은 바이크들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그럼 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가시죠. 제가 입문자, 여성 라이더, 시트고 낮은 바이크,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주제를 잡았을 때 아마 분명 열의 다섯은 이 바이크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혼다 랩을. 아니, 제가 옛날에 그 인버드 시절부터 영상을 만들기만 하면 항상 이 혼다 레벨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얘가 또 들어가 있어. 진짜. 아무튼 이 레벨은 기본적으로는 크루저 바이크 형상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 그 성향은 그냥 단지 크루저 룩을 하고 있는 완벽한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차체가 크지 않고 상당히 컴팩트한데요. 캐스터 각도 28도 뭐 이 정도로 뽑아내서 앞포크 길게 눕혀서 뽑아내는 그런 전형적인 크루저랑은 확실히 결이 다른 바이크예요.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크루저보다 훨씬 더 가볍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이런 컨트롤 감각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시트고는 아메리칸 크루저에서 나올 법한 상당히 낮은 690mm 수준으로 맞췄어요. 물론 배기량이 큰 레벨 1100 같은 경우는 700mm로 한 10mm 정도가 더 높긴 한데 690이나 700이나 이거 도찐개찐이죠. 물론 아메리칸 크루저 하면 기본적으로 600mm 중반대 바이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레벨이 압도적으로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공차 중량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190kg으로 200kg 채 안 되는데 이 미들급에 가까운 배기량으로 이 정도 200kg가 안 되는 이 무게는 진짜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또 시트에 앉아서 차량을 내려다 딱 보면요, 연료 탱크부터 이 엔진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 같은 것들, 이 차체의 좌우폭이 상당히 얇아요. 바이크라는 게 이 시트고가 낮아도 좌우폭이 넓으면 그만큼 다리가 쩍벌이 되다 보니까 발이 더 뜨면서 양발 착지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레벨은 일단 그 좌우폭이 좁으니까 여성분들도 양발 착지가 엄청 쉽게 되거든요. 게다가 핸들링 편하지, 또 차량 다루기 가볍고 편하고, 혼다에서도 이런 성향을 노리고 애초에 레벨을 경량 스트리트 크루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혼다가 기획한 레벨의 의도에 정말 정확히 부합할 정도로 이 바이크를 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레벨 300을 너무 장기간 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레벨이라는 바이크가 라이더에게 입문용, 또 라이더와 함께 자라는, 이제 성장하는 그런 좋은 바이크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출력이나 성향도 유순해서 좀 밋밋하고 심심하기는 한데 뭐 덕분에 다루기는 또 엄청 쉽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발인이 입문용이나 여성분들 타깃으로 거의 국민 바이크 수준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뭐 다루기 편하고 중량이 어떻고 캐스터 각이나 뭐 컨트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진짜 쇼다리다, 아니면 여잔데 내가 키가 150 초반이라서 양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타부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시트고 제일 낮은 바이크가 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답은 이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소프트테일 슬림. 이 소프트테일 슬림은 할리 데이비슨이 카테고리를 새롭게 리뉴얼하기 전에 그 예전 분류를 보면 소프테일이라는 라인업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이 소프테일이라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라인업이었는데요. 우리가 할리 하면 떠올리는 상징적인 모델들 있죠. 뭐 팻보이라든가 브레이크아웃, 스트릿밥, 이런 차들이 전부 소프테일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크루저 중에서도 소프테일 슬림을 왜 꼽았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낮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시트고가 650mm입니다. 이 650mm라는 수치는 안 그래도 시트고가 낮은 할리 데이비슨에서도 가장 낮은, 진짜 저 같은 쇼다리 김치맨을 위한 그런 바이크예요. 이게 해외 시장 스펙 사이즈로 보면 밀리미터 말고 인치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5인치라서 이걸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 647mm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650mm보다 아주 살짝 더 낮긴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낮은 시트고라는 거는 일단 양발 착지성 때문에 실제로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컨트롤의 용이함도 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컨트롤 자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크죠.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키 작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저는 봐요. 다만 소프트테일 슬림은 입문용으로 쓴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테일 슬림이 그래도 소프트테일 라인업 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모델이고
시트고가 낮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타신다고는 하지만 일단 미러키 8 엔진 자체가 이미 1700cc, 막 1800cc 이 정도 육박하는 대배기량 엔진이거든요. 게다가 크루저 특유의 V트윈 덕분에 그 진동도 어마어마하고 이 건조 중량도 거진 300kg에 가까워서 이 육중한 중량 때문에 이 끌바라 달릴 생기면 진짜 엄청 개고생합니다 이거. 게다가 제가 예전에 그 체급별 바이크 영상에서도 리터급으로 입문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감나라 배나라 했잖아요.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무튼 오늘 주제가 여성 라이더 혹은 입문자나 초심자들에게 추천한다고는 했지만 이 소프트테일 슬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뭔가 좀 쿼터급이나 내가 미들급 정도 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바이크에 적응한 후에 넘어가는 그런 바이크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계속 말했다시피 이 소프트테일 슬림은 확실히 좀 부담스럽죠. 이 배기량도 크고 차도 무겁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분들을 위한 남는 선택지 바로 스포츠터 라인업에서도 가장 히트고가 낮은 모델 883 슈퍼로우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슈퍼로우 존나 낮은 차야 그냥. 스포츠터가 과거에는 할리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런 엔트리 라인업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이후로 그 아이언 883이라는 차량이 스포츠터 라인업에 추가가 됐죠. 그런데 얘가 스포츠터의 모든 스팟라이트를 그냥 싹 다 긁어버렸어요. 사실 이 아이언 883이라는 바이크가 젊은 사람들도 좀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게 탈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다 이런 이미지가 딱 생겼고 실제로 아이언 883 때문에 이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반면에 883 슈퍼로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라던가 레이아웃이 좀 고전적인 편입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에는 맷블랙 컬러가 약간 트렌드여서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엔진 케이스도 이게 블랙으로 딱 까리하게 칠해놨거든요. 그런데 슈퍼로우는 그냥 올드한 쇳덩이 그 실버 컬러로 엔진을 막 칠해놨어요. 그리고 연료 탱크라던가 전반적인 디자인, 뭐 프로포션 자체도 좀 투박하고 밋밋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슈퍼로우야말로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에 충실한 그런 크루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루저 바이크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뭐 낮은 시트고라던가 다루기 편한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이 확실히 아이언 883과 비교를 해보면 그 입문자라던가 여성분들한테 이 슈퍼로우가 훨씬 더 핏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 시트고가 705mm로 883 라인업 중에서 가장 낮고요. 이 다리라던가 핸들바 포지션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나와주는 편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크루즈의 정석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물론 705mm라는 시트고가 할리에서 가장 낮은 건 아니죠. 앞에서 언급했던 소프트테일 슬림은 뭐 650이고 브레이크아웃 같은 것도 시트고가 더 낮아요. 600mm 중반대에 가긴 하는데 근데 걔네들은 덩치도 너무 크고 무거운 대배기량 바이크잖아요. 반면에 이 883 슈퍼로우는 할리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엔트리급을 담당하던 그런 라인업으로서 입문자들이나 여성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 바이크입니다. 883cc라는 배기량 사이즈도 만약에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정도 배기량으로 순행 엔진 바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출력 바이크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할리의 883cc 공랭 엔진은 출력이 진짜 50마력 원저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터에 들어가는 이 공랭 에볼루션 엔진 자체가 이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4골 중에 4골 엔진이라서 내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지 관리에 있어서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다는 거고요. 스포츠터 다른 라인업들을 보면 막 젊고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료 탱크 디자인을 많이 깎고 다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정작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탱크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슈퍼로우는 탱크 용량 17L입니다.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주유소 들르는 빈도수도 확연히 줄어들고요. 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공차 중량은 247kg인데 솔직히 뭐 다른 브랜드 바이크들에 비하면 무겁고 부담스러운 무게가 맞긴 맞아. 그런데 할리 내에서는 이 정도면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무게예요. 소프트테일 슬림이나 브레이크아웃 같은 거 타다가 슈퍼로우를 딱 타시잖아요? 아마 거의 자전거 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참고로 이 883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13년식까지는 전자장비가 없었고 2014년식부터 ABS가 달려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로 입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 그래도 2014년식 이후 모델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계속 크루저만 나오니까 좀 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쿠터를 좀 볼게요. 사실 근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예상 답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한때 그 엄청나게 유행했던 일제 롱앤로우 스쿠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야마하 막삼을 좀 꼽아볼까 해요. 막삼은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차입니다. 얘가 너무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카피했던 뭐 나이트호크라던가 젠더 같은 이런 짝퉁 바이크들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유통이 됐었죠. 우선 막삼의 시트고 수치는 655mm인데요. 앞에서 소개했던 할리 데이비슨 소프트테일 슬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웬만한 여성분들이나 키 작은 분들도 양발 착지가 너무나 쉽게 되는 그런 바이크예요. 게다가 막삼은 이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뒷자리, 동승석도 시트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텐덤자가 뒷자리에 탈 때도 부담이 없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게도 건조 중량으로 보면 180kg 정도 하는데요. 물론 쿼터급 매뉴얼 바이크랑 비교를 해보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시트고가 낮은 이런 류의 롱앤로우 빅스쿠터라든가 크루저 바이크들 평균 중량을 생각을 해본다면 막삼 정도면 뭐 굉장히 컨트롤하기 수월한 그런 무게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막삼은 뒤쪽 측면 카울이 되게 볼륨감 있고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제궁을 하거나 바이크가 전도될 때도 이게 사람이 바이크에 깔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시트고가 되게 높은 매뉴얼 바이크들을 타다가 자빠지게 되면 이 오토바이가 완전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버리죠. 그래서 뭐 타고 있는 사람이 바이크에 깔리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막삼은 이 좌우로 튀어나온 카울이 좀 볼륨이 있다 보니까 바이크가 완전히 눕지를 못하고 이 제궁을 해도 약간 대각선 각도 정도로만 누워버려요. 이 보통 엔진 가드 달고 있는 아메리칸 크루저들이 제궁했을 때 딱 45도 각도 정도로만 눕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궁했을 때 몸이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막삼은 덜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카울 개박살 나고 하면 이 금전적인 리스크는 진짜 어마어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막삼 말고도 다른 롱앤로우 스쿠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스즈키 젠마라던가 혼다 퓨전, PS250 뭐 이런 모델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막삼이냐? 현재 그 롱앤로우 스쿠터들이 나름 클래식 헤리티지가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뛰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삼 보면 한 500만 원 돈은 줘야 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다른 빅스쿠터들은 더 비싸다는 거예요. 혼다 퓨전이라던가 PS250 같은 거 보면 요즘에는 얘네들 뭐 1000만 원도 우습게 넘어가죠, 중고가가. 근데 솔직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그 돈 주고 사는 게 맞나 싶고, 스즈키 젠마도 괜찮긴 한데요. 얘는 정식 수입이 안 된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 개체수가 너무 부족하고 또 부품 수급이라던가 제대로 만질 줄 아는 센터도 별로 없다는 점이 좀 리스크예요. 반면에 그래도 막삼은 모르포스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정식 수입이 됐던 그런 바이크고요. 막삼의 성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센터들도 서울 시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라던가 수리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물론 뭐 수리가 쉽다고 했지 돈이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땐 롱앤로우 스쿠터는 역시 막삼이 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소개했던 크루저 바이크라던가 롱앤로우 스쿠터들은 기본적으로 시트고가 낮은 장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 중에서 시트고가 낮은 걸 꼽으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갈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엇비슷한 시트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취향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도 좀 큰데요. 그래도 입문자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시트고 낮은 매뉴얼 바이크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전 무조건 이겁니다. 야마하 MT-03이랑 R3. 사실 MT-03이랑 R3가 입문 바이크의 정석이 된 이유는 국내 이륜차 시장의 시대적인 배경과도 좀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이 바이크가 2016년도에도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륜차 시장 탄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국에서 쿼터급 바이크라고 하면 사실 딱히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저배기량의 국산 바이크를 타거나 아니면 완전 대배기량의 가격이 비싼 바이크, 이렇게 좀 양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쿼터급은 딱히 살만한 바이크 자체가 없는 되게 애매한 클래스였어요. 이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 와중에 야마하가 MT-03이랑 R3에 ABS를 달고 막 엔진도 단기통이 아니라 2기통 구성에 출력도 42마력까지 뽑아내서 이 체급 대비 꽤나 고성능을 자랑하는 이런 쿼터급 바이크를 무려 5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대로 출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쿼터급 매뉴얼 입문은 닥치고 MT-03이랑 R3다 뭐 이런 분위기가 확 생겨버린 건데요. 지금은 뭐 풀체인지가 되긴 했지만 뭐 800만 원까지 올라버려서 내가 그 돈이면 아무튼 MT-03과 R3의 시트고는 780mm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크루저나 스쿠터들에 비하면 당연히 높긴 한데, 그렇다고 또 쿼터급에서 800mm 이하로 이런 네이키드나 스포츠 바이크들을 찾아보면 막상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800mm 언더로 들어오는 모델들이 가와사키 닌자 400이라던가 BMW G310R 이 정도가 있는데요. 굳이 수치로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이 785mm쯤 되기 때문에 MT-03이랑 R3가 아주 살짝 5mm 살짝 더 낮긴 합니다. 물론 실제로 앉아보면 닌자 400의 체감 시트고가 꽤 낮은 편이긴 한데요. 문제는 닌자 400의 신차가가 쿼터급이 아니라 거의 미들급 수준으로 가격 자체가 좀 무례해. 그리고 확실히 야마하 쿼터급에 비하면 차량의 조종성 같은 부분도 뭔가 비기너를 위한 바이크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보다는 약간 숙련자라던가 경험 있는 라이더들이 좀 쿼터급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면서 타기 위한 그런 머신? 뭐 이런 성향이 좀 가깝죠. 그리고 BMW G310R 같은 경우는 가격은 확실히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얘는 엔진이 단기통 구성이고 또 모토라드에서 정비를 받으려고 치면 이제 그때부터 유지 비용이 미친 듯이 상승한다는 이런 함정이 있죠. 그 밖에 혼다 CB300R이나 KTM 듀크 390 같은 것들 보면 얘네들은 시트고가 800mm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살짝 부담스럽긴 해요. 결국 쿼터급 매뉴얼 바이크들의 종합적인 상황을 딱 정리를 해보면 결국 야마하 MT-03이랑 R3만한 바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이만한 데가 없더라.
일단 수치상 시트고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요. 중고 매물로 찾아보면 가격도 제일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 엄청 많이 팔렸으니까. 그리고 또 전반적인 차량의 기본기라던가 ABS 같은 최소한의 전자장비도 갖추고 있고요. 뭐 무게 가볍지, 컨트롤 어렵지 않지. 게다가 2기통 질감을 경험하기에도 딱 좋고 부품 수급이라던가 유지 관리 난이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 MT-03과 R3라는 바이크가 이 라이더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장형 오토바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바이크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심자들이라던가 뭐 대배기량으로 올라가기 전에 거치는 그런 중간 단계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바이크, 아니면 매뉴얼 바이크들의 시트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 양발 착지가 되는 기종으로 내가 오토바이라는 모빌리티와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무지성으로 얘네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점은 현재 풀체인지가 된 MT-03과 R3 같은 경우가 시트고가 구형과 똑같이 780mm로 표기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 잡으면 체감 시트고는 구형이 조금 더 낮게 느껴지는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구형과 신형 모델에 한번 둘 다 착석을 해보시고 발 포지션을 경험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시트고 낮은 추천 바이크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트고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바이크가 좀 중구난방이 되고 이 크루저 같은 장르에 좀 편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꼽은 바이크 말고도 제가 뭐 MSX라던가 버그만 400 쿠페, 인디언 스카우트 같은 바이크들도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이 분량상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여기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바이크들도 정리해서 2탄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그 빠르게 가는 조기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알람 오복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안녕.